김순자는 평생 고생만 하며 아들 정훈 씨를 키워왔다. 농촌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정훈이가 결혼만 하면 이제 내 걱정은 다 끝나는 거지. 그런데 정훈이가 데려온 며느리감은 그녀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줄 정도로 완벽했다. 윤혜미는 단아하고 세련된 외모의 공손한 말투, 심지어 요리까지 능숙했다. 정훈이가 처음으로 혜미를 집에 데려왔을 때 김순자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윤혜미라고 합니다. 혜미는 첫 인사부터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그녀의 단정한 차림새와 정중한 말투에 김순자는 자연스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멀리 오느라 고생 많았다. 밥은 먹었니? 혜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훈 씨랑 어머니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요. 혜미는 식탁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했다. 어머니, 이걸 다 혼자 준비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요즘엔 이렇게 정갈하게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김순자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칭찬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쩜 이렇게 매사에 예의가 바를까? 요즘 애들 같지 않구나. 결혼 후 혜미는 시댁에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다. 매주 시댁에 와서는 김순자를 위해 살림을 돕고 시댁 전통을 존중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머니, 제가 떡국을 끓여봤는데 맛이 괜찮은지 봐주세요. 혜미는 설날 아침 부엌에서 김순자보다 먼저 떡국을 준비해왔다. 김순자가 한 입을 떠먹어보고 칭찬했다. 응, 국물이 아주 맛있다. 너도 이런 걸 할 줄 아는구나. 혜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께 배운 덕분이에요. 시댁 행사에서도 혜미는 늘 중심이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도 혜미는 자발적으로 앞장서며 완벽하게 일처리를 해냈다. 어머니, 제가 전을 부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내가 해보아라. 아주 잘한다. 김순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니 내가 할 일이 줄어서 얼마나 좋은지. 혜미의 헌신 덕분에 김순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다. 매번 혜미가 집에 올 때마다 집안은 활기가 넘쳤고 정훈도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어머니, 혜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김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환해졌구나. 몇 년이 흐르면서 혜미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김순자는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제 이 집에도 익숙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겠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혜미가 시댁 서재를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어머니, 서재에 있는 책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해주면 나야 고맙지. 처음에는 단순히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혜미는 책장을 닫고 책 순서를 바꾸고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김순자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왜 굳이 서류철을 저렇게 꼼꼼히 보는 걸까? 책을 정리하는데 서류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 혜미는 몇 번이고 서류철을 꺼내고 넣으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늘 자연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어머니, 이런 서류는 나중에 잘 정리해둬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분류해 놓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김순자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혜미는 집안 곳곳에서 시어머니가 모르게 행동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서재에서 나올 때마다 땅 문서나 집 관련 서류가 다르게 배치되어 있거나 어느 날은 서류철 사이에 낯선 종이가 끼어 있었다. 김순자는 마침내 혜미에게 직접 물었다. 혜미야, 내가 서류를 자꾸 만지던데 뭐 찾는 거라도 있니? 혜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훈 씨랑 제가 요즘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니가 오래 고생하셨으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김순자는 그 대답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그 말 속에서 그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듯 보였다.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하루는 김순자가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서재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평소에는 늘 닫혀 있던 문이었다. 분명히 나가기 전에 문을 닫아놨었는데. 서재로 들어가 보니 몇몇 중요한 서류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특히 땅 문서와 아파트 관련 서류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김순자는 이를 보고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태도로 혼잣말했다.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걸 대충 뒀나 보네. 해미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도 김순자는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말했다. 해미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도 김순자는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말했다. 혜미야, 내가 집안일도 이렇게 잘 챙기니 내가 참 든든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해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김순자는 마음 한편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녀의 태도에는 의심의 기미가 없었다. 해미는 시댁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녀에게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전략이었다. 정훈 씨는 참 순진한 사람이야. 어머니도 너무 고지식하시고 이렇게 완벽한 기회를 놓칠 수 없지. 혜미는 시댁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이어갔다. 그녀는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로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땅 문서와 집 관련 서류를 몰래 뒤지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갔다. 혜미는 남편 정훈과 함께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할 기회를 뒀다. 정훈 씨, 우리도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잖아. 쌍문서나 이런 서류들은 정리를 잘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야. 정훈은 그런 혜미의 말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그렇긴 하지.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가 챙겨드리는 게 좋겠네. 그러나 혜미의 목적은 단순히 정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중요한 서류를 빼돌려 복사한 뒤 위조 작업을 진행했다.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모르겠지. 뭐, 정훈 씨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믿고 있으니. 혜미는 도장을 몰래 찍는 연습을 하며 김순자의 필체까지 따라했다. 위조된 문서에는 이미 재산 일부가 혜미와 정훈 씨의 명의로 변경되도록 조작이 되어 있었다. 혜미는 계획을 완성하기 전까지 자신의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어머니, 요즘 힘드신 건 없으세요? 제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까요? 김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너만 와줘도 나야 힘이 나지. 내가 있어 든든하다. 혜미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렇지. 어머니는 내가 이렇게 순종적인 며느리라고 믿고 있겠지. 그래야 모든 게 수월하지. 그녀는 시댁에 올 때마다 일부러 김순자 곁에 머물며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훈도 사이 좋은 부부의 모습을 연출했다. 정훈 씨,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내가 그런 걸 생각하다니.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시겠네. 혜미는 이런 행동을 통해 김순자가 자신에게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산하고 있었다. 혜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재산이 자신의 손에 들어온 후 정훈과 이혼을 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야. 내가 얻을 건 다 얻었으니까. 혜미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시 재산 분배에 대해 상담하기도 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제가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최대한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특히 시댁 재산을 관리하셨다면 법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혜미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길 시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이미 시댁재산 대부분의 명의를 조작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꾼 상태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이혼만 하면 내가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어. 혜미는 점점 본색을 드러내며 김순자와 정혼 몰래 재산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미 위조된 서류는 모두 완성된 상태였고 남편 정훈과의 대화에서 그녀의 태도는 점점 냉랭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혜미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얼굴로 정훈 씨를 봤다. 정훈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정훈 씨는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놀라며 자리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요즘 내가 뭔가 힘들어 보이던데. 혜미는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훈 씨는 말을 듣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우리가 왜? 혜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 사이가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 같고, 나도 이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를 위해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정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혜미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까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싸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돼? 혜미는 그의 말을 끊고 차분히 말했다. 정훈 씨,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든 상관없어요. 지금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당신도 인정해야 할 거예요. 정훈은 황당한 얼굴로 반박했다. 아니, 난 인정 못해.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해봐. 우리가 고치면 되잖아. 이렇게 끝내자고 할 문제는 아니잖아. 혜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게 문제예요. 정훈 씨, 당신은 항상 뭔가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이 결혼이 끝났다고 느껴요. 혜미는 거실 중앙에 서서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두었다. 김순자와 정훈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혜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정훈 씨,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우리 서로의 삶을 정리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정훈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정리?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뭘 정리하겠다는 거야? 혜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과 땅은 이제 제 이름으로 정리됐어요. 어머니도 아시죠? 김순자는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이 집과 땅이 내 이름으로 됐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충격을 받은 듯 말했다. 혜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재산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그게 말이 돼? 혜미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여기 보세요. 모든 게 법적으로 정리돼 있어요. 어머니가 서명하셨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변호사와 다 확인한 서류니까 더는 논쟁할 필요 없어요. 김순자는 서류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다. 내 도장이 여기에 찍혀 있네. 그런데 난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 이건 위조다. 내가 무슨 수로 이걸 했다는 거냐? 혜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변호사도 문제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도장과 서명이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하잖아요. 김순자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내 도장으로 찍힌 거냐고. 내가 서재에서 몰래 도장을 가져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혜미는 한숨을 쉬며 조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저를 의심하세요? 다 어머니와 정훈 씨를 위한 거였잖아요. 정호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혜미, 내가 진짜 이 모든 걸 꾸몄다는 거야? 이건 우리 가족을 배신한 거나 다름없어.
혜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배신이라니요. 너무 심한 말이네요. 제가 당연히 받을 권리를 챙기는 건데요. 어머니도 이 서류가 합법적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죠. 정훈은 절망에 빠진 듯 김순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로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김순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다. 내가 이런 걸 허락했을 리가 없다. 내 아내가 우리 모두를 속인 거다. 혜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정훈 씨 이런 논쟁은 의미 없어요. 이미 서류는 완료됐고 이혼 후에도 이 재산은 제 소유로 남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애쓴 이유는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김순자는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해서 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인 걸 이렇게 후회하게 만들다니. 혜미는 조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이제 제 말이 맞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 집을 떠나더라도 이 재산은 제 겁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럼 어머니와 정훈 씨가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랄게요. 혜미가 문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김순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혜미야, 잠깐 멈춰봐라. 혜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얼굴로 뒤돌아보며 물었다. 왜요, 어머니?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김순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정말 이 서류가 합법적이라고 믿는 거냐?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 혜미는 순간 긴장한 듯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와 상의한 서류라니까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더 확인할 것도 없어요. 김순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걸 내가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 김순자는 테이블 옆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들었다. 내가 내 도장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리고 서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혜미의 표정이 굳었다. 김순자는 TV에 USB를 연결하며 천천히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혜미가 서재에서 몰래 문서를 뒤지고 김순자의 도장을 사용해 서류에 찍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혜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제가 단순히 정리하려던 거였어요. 김순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해? 내가 몰래 문서를 조작하고 도장을 찍던 이 모습이 오해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서재에 카메라를 설치한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정호는 화면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 듯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혜미,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감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짓밟아? 혜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휘저었다. 아니야, 정훈 씨,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니를 도와드리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김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도와주려다? 내가 도와준 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 집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든 거겠지. 정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혜미, 난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너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 혜미는 계속해서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신뢰는 무너진 뒤였다. 김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혜미야, 나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의심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몰랐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속이려고 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지.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 들어째치며 말을 이어갔다. 이 서류는 아무 효력도 없어. 내가 위조한 모든 것에 대한 증거는 여기 다 있다. 이제 내가 경찰에 이걸 제출할 차례야. 김순자는 변호사와 경찰을 부른 상태였다.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혜미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김순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 집과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으니까. 경찰은 김순자가 제시한 증거를 받아들고 혜미에게 수갑을 채웠다. 혜미 씨, 위조 및 사문서 변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혜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어머니, 정훈 씨 날 이렇게 내보내실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정훈은 등을 돌리며 말했다. 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을 노렸던 거였지. 너한테 해줄 말은 없다. 혜미는 경찰에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이건 불공평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혜미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우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김순자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서류 조각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훈아, 네, 어머니. 이제 좀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내가 너무 믿고만 있었기 때문 아니겠니? 정훈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제가 이렇게 어리석을 줄은 몰랐어요. 혜미가 우리를 이렇게 속일 줄은 정말. 김순자는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다. 속은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는 거야. 앞으로는 사람을 좀 더 신중히 봐야 한다. 며칠 후 경찰의 조사 결과 혜미가 김순자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재산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혜미는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추가적으로 그녀가 변호사를 통해 시댁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려 했던 시도까지 밝혀졌다.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혜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했던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단호히 말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다는 변명으로 용서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혜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다. 김순자와 정훈 씨는 혜미와의 사건 이후로도 한동안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김순자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정훈아, 이런 일을 겪고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의 믿음은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앞으로는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다시 시작하자. 정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모실게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강해질게요. 그날 이후 김순자는 집안을 다시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정우 씨도 회사 일에 집중하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김순자는 가끔 혜미와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행동 몇 가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도 있겠지만 나 역시도 더 현명했어야 했다. 정훈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어머니.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사람을 더 신중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혜미도 알게 됐겠지. 그녀는 가족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차분히 자신의 삶을 이어나갔다. 이 이야기는 단지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신뢰할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결국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만이 남습니다.